허구한 날 뺏기고 허구한 날 도망다니고 수많은 동포들이 죽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작품을 리뷰해달라고 요청이 많았습니다. 이런 고어틱한 일제 강점기의 역사 드라마를 리뷰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 나를 나락 보낼라. 뚠뚜리가 보기다 뚠뚜리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그리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피맹맹이가 심합니다. 듣기 거북할 수 있겠지만 한 번만 봐주십시오. 넷플릭스 화제의 1등 김남길 주연의 바로 그 작품. 이번 편은 극티의 관점이 아닌 드라마를 보기 전 알고 보면 재미있는, 아니 반드시 알아야 할 우리의 역사편을 준비했습니다. 긴 말 없습니다. 바로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좋았어! 첫 번째, 일단 그게 시대 배경인 일제 강점기와 그게 본 무대인 간도라는 곳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경성이랑 간도 여기를 비슷하게 생각하지 마. 일단 간도라는 곳은 바로 이곳인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간도는 조선시대 때부터 원래 우리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땅이 독도라면 이미 빼앗긴 땅은 바로 간도죠. 지도를 보시면은 이 꼭지점이 바로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왼쪽으로 흐르는 강이 압록강, 오른쪽으로 흐르는 강이 바로 두만강이죠. 이 두만강 위쪽을 북간도, 즉 간도라고 부르고 만주라고도 불리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 압록강과 두만강 라인을 만든 것이 바로 킹 세종이시죠. 그는 그저 빛이었다. 그리고 간도에서 태생해서 나라를 만든 민족이 바로 청나라입니다. 그래서 청나라 애들은 야 저희 간도에 왜 이렇게 조선 사람이 많아? 저기 니네 땅 아니지 않았어? 라고 시비를 걸어왔던 때가 바로 숙종 때였죠. 그래서 목극동이란 청나라 사신과 조선의 사신 박권이라는 사람이 국토 협약을 하고 그 협약문을 문성 아닌 도래 적자라고 합의를 해서 세운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백두산 정계비입니다. 이거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들은 세종대왕님께서 회축으로 턱을 갈겨 백두산 정계비를 누구도 부정 못하고 못 건드리게 백두산 중턱에 꽂아버린 거예요. 백두산 정계비에 따르면은 서위 압록 동이토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 이 토문강이 바로 백두산 위로 흐르는 강이고 이곳이 바로 간도입니다. 그렇게 간도는 조선 땅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러다 시간이 지난 후 청나라 놈들이 간도 땅에 눈이 멀어서 지들이 말한 토문강이 사실 두만강 발음을 세게 하면 토문강이다라는 개소리를 시전합니다. 그래서 지들 땅이라고 박박 우기다가 1909년 간도 협약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협약을 하러 간 사신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일본 사람이 나갔다는 거죠. 그 이유는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인해 우리의 외교권이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외교권이 박탈당하면 이런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와 협상 자체를 못하기 때문이죠. 조선은 말 그대로 고립이 됐습니다. 일본이 우리 조선을 코너에 몰아넣고 두들겨 팼다라는 거죠. 그렇게 을사늑약으로 우리는 협약 테이블에 앉지도 못하고 간도를 청나라에 뺏겼습니다. 덕분에 일본은 우리 땅인 간도를 청나라에게 주면서 만주 철도 부설권과 탄강 채굴권을 얻어서 한몫 두둑히 챙겼죠. 그렇다 보니 거기서 살고 있던 조선 사람들은 내 나라에서 순식간에 남의 나라 사람, 즉 조선족 소수민족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드라마 도적의 주 무대가 바로 이 간도에서 사는 소수의 조선인들의 이야기죠. 즉 우리 땅에 살고 있었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건 넷플릭스 공개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볼 텐데요. 그때 우리 땅 간도 니네가 청나라한테 줬잖아. 그거 다시 돌려줘. 두 번째, 극중 졸라 잘생긴 남기령의 트라우마로 남은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군의 민간인 학살인데요. 이 학살로 인해 남기령은 큰 충격을 받죠. 이 학살씬과 대사들은 실제로 그게 주 무대인 간도 참변을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그게 시작인 1915년 이후 5년 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금 앞당겨서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도에서 일본군이 미쳐 날뛰게 된 이유는 지금 도적의 주 무대인 간도에서 벌어진 전쟁 때문입니다. 총 2건의 큰 전쟁이 벌어졌었는데요. 바로 우리가 다 아는 청산리 대첩과 봉오동 전투가 바로 이 간도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이 두 전쟁은 우리나라 독립 역사에 획을 그은 전투이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군은 군대를 증병해서 독립군의 싹을 자르려고 혈안이 됩니다. 일본군 입장에서는 개빡칠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은 정말 정규 군대고 우리나라는 독립군이라고 해봐야 지금 보이시는 사진처럼 제대로 된 무기도 군복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무기도 제대로 쏘지 못한 의용군에게 참패를 당한다는 게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분명 독립군은 간도에 있는 민가에 숨어들었다, 간도가 독립군의 기지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남자는 모조리 죽이고 여자와 노인만 남겨둡니다. 그걸 보시면 졸라 멋진 남기령이 일본군이면서도 화를 참지 못해 하극상을 하는 씬이 나오는데요. 민간인이 나중에 의병되고 그러는 거야. 누군 태어날 때부터 의병 딱지 붙이고 태어나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다 일본군이고 상관에 총으로 대드는 게 말이 되냐, 저 상황에서 저렇게 못 참는 게 말이 되냐, 드라마니까 가능하다 하시는데 실제로 간도 참변 때 상황을 기록상 팩트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유린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3,700명을 죽였습니다. 그 상황을 직면하면 맨정신으로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만약 내가 저 상황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끔찍하게 같은 3,700명의 조선인을 유린하고 사륙하는 것을 지켜본다면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자고로
일본은 아직 간도 참변은 사과 안 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독도는 우리 땅인 것을 알고 안 뺏기려고 하는데 이미 뺏긴 간도는 다들 모른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을사늑약은 황제의 직인이 없습니다. 을사오적의 서명만 있죠. 즉 황제의 직인이 없는 조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1909년에 맺은 간도협약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버렸죠. 국제법상 실질 지배를 100년 이상 하게 되면 그 토지는 그동안 지배했던 국가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토지를 빼앗긴 겁니다. 그걸 보시면 간도에는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조선인들이 간도로 넘어갔을까요? 지금까지 조선의 백성들은 집요하고 숱하게 약탈을 당해왔습니다. 허구한 날 뺏기고 허구한 날 도망 다니고 수많은 동포들이 죽어갔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정묘란 등 국가적 재난과 함께 더 무서운 탐관 우리들의 부정부패와 약탈 등 백성들을 위한 나라는 아니었죠. 양반 사대부들을 위한 나라였습니다. 솔직히 후기 조선은 망해야 하는 국가가 맞았습니다. 부정부패, 눈 닫고 귀 닫고 지들끼리 권력 싸움에 백성의 안위는 관심도 없었죠. 다만 우리 손으로 근대화를 맞았어야 했는데 그게 아쉬울 뿐입니다. 그런 부정부패와 전쟁을 피해 넘어간 게 바로 간도입니다. 청나라가 간도, 즉 만주족들을 대부분 본토로 불렀기 때문에 거의 빈 땅이었다고 합니다. 만주는 넓은 평야와 함께 넘어가기도 쉬웠고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농사 짓고 전쟁도 안 일어나고 백성들 살기 너무나도 평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간도에 왜 이렇게 조선 사람들이 많냐고요? 가고 싶어서 갔겠냐? 니들 때문에 갔지. 부정부패 씨발 총평. 처음에 재미로만 보려고 틀었다가 이건 알고 보면 더욱 재밌겠다 싶어서 이 드라마를 보실 때 더 큰 재미를 느끼시라고 다큐로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잘못 건드리면 날아가기 때문에 조금 진중하게 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극티의 관점 도적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똔뚜리가 보고 있다 도적이었습니다.